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 증시가 대폭등을 할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특히 지난주 금요일 테슬라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이게 좀 심상치가 않다. 매우 예외적이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 환경이 또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이어서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은 현금을 보유하라.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지수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추세선을 이미 이제 이탈을 해가지고 하락 추세선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냥 내리꽂힐 준비를 해야 된다. 뭐 별의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긴 있더라고요. 물론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공포와 탐욕 지수가 33이기 때문에 시장의 심리가 그렇게 이제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2025년 4월 이후로 제대로 된 조정이 없었다는 이유가 또 어떻게 보면 좀 큰 이유 같긴 해요. 만약에 불과 한 1, 2개월 전에 엄청나게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야구 선수가 한 10개월 동안에 매월 10개의 홈런을 계속 쳐왔어요. 근데 11개월 때는 그래도 이제는 한번 꺾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단편적으로 지금 시장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 야구 선수가 10개월 동안에 만들어 왔었던 그 어떤 그 홈런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 만큼의 현재 몸 상태라든지 전체적인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 오히려 그 컨디션이 10개월보다도 훨씬 더 좋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11개월 차, 12개월 차에 10개가 넘는 홈런을 때릴 가능성 우리가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보게 되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어떤 견해를 우리가 좀 균형 잡히게 가질 필요도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지표가 있어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 CPI가 발표가 됐죠. 근원 CPI,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시그널로 가장 높게 본다고 하는 근원 CPI가 자그마치 2.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 2.4%, 2% 초반과 중반대의 CPI를 3년이나 기다렸어요. 시장이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힘든 그 영역의 세월 동안 기다려왔었던 초중반대의 CPI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나온 당일에 결국은 마지막에 힘을 못 쓰고 내리앉았어요. 저는 이것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이제 연준에서 모르겠어요. 지금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퍼센테이지에 나오는 지표가 있잖아요. 저는 그 지표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거기에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전 같으면은 엄청나게 환호를 했을 것이고 그 전날에 2% 넘게 빠진 부분들을 2% 넘게 올려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엄청나게 큰 호재에 가까운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히려 내리꽂았다.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고용이 또 탄탄합니다. 실업률도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잖아요. 자, 보통 이것이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 우려,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오히려 올라가는 가능성까지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지표인데 CPI가 2.4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골디락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가장 환호하는 그 수치예요. 고용은 탄탄하고 실업률도 완전 고용 상태인데 물가가 안정적이다. 미국의 GDP는 또 성장을 한다.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무슨 이유인지 지금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실적들이 지금 너무나 좋아요. 특히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들이 함께 나오기도 하는데, 자, 내년도 포워드 PR이죠. 내년도에 동일 시점으로 비교했었을 때 PR이 얼마가 나오느냐.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PR이 45예요. 그런데 내년도 동일 기간으로 PR이 반토막이 납니다. 23이 나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있죠. 지금 PR이 39인데 포워드 PR이 12.3이에요. 자, 앞으로 반도체 부태가 다른 기업들도 제가 포워드 PR을 보면은 많게는 10에서 이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가깝게 이제 PR이 빠집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이 성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기업의 실적이 이렇게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들어온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지금 캐펙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단순하게 아마존이 2천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다. 자, 거기에 그냥 그 실적의 내면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전혀 듣지 않고 그냥 거기에 깜놀해가지고 그냥 주가를 이제 빼놨는데
이번에 그 실제 발표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지금 이게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뭐 대꼬복고도 없이 그냥 복불복으로 해가지고 그냥 일단 투자해보고 투자해놓고 보겠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AWS 있죠.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 이 사업이 지금 너무나 수요가 많아가지고 이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실제 발표 때 했고 다음 분기 때 AWS의 성장률이 이번에 24% 엄청나면 1위 기업이 24%를 한 겁니다. 근데 다음 분기 때 27%의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하는 거다. 엔비디아가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를 빼고 있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 섹터가 혹시 조금 조정을 받으면 나스닥 지수 전체가 무너질 것이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반도체 지수들이 조금 빠졌을 때, 회사들이 빠졌을 때 구글이 그 자리를 자리를 받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자, 이번에도 만약에 나스닥 이제 반도체 지수가 좀 빠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테슬라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러너가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 그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과도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리고 저는 마지막 이 이야기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은 재무부터 해가지고 TJ 잔고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풀고 있어요. 계속 풉니다. 지금 빅테크로 갔다가 뭐 중성주로 갔다가 지금 계속 지금도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 유동성이 풀리는데 자, 지금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 방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이 코인 시장이라는 저는 정보를 좀 받았어요. 어쨌든 가장 제가 신뢰를 하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았어요. 자,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간다. 지금 코인 시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반적으로 정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시장이 돈줄도 전부 다 묶어놓고 뭔가 엄청나게 지금 주가를 하방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것은 과도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정보들을 통해서 놓고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까지 공포에 느낄 만큼의 그런 상황인가. 특히 우리가 가장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라든지 이 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부분. 근데 이번에 일단 2.4%의 지금 CPI가 나왔는데 여기에 시장은 오히려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이것이 저는 조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온 세상이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역시 시장과 반대로 갈 필요가 있다. 제가 테슬라 투자할 때 그 101달러 갔을 때 있죠. 120달러 무너지 110달러 갔었을 때 그 70달러, 50달러 갈 확률 70%, 80%였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 근데 그냥 바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20거래일 만에 2배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150달러 할 때, 재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210달러 때도 150달러 간다, 100달러도 무너진다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자, 그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그 당시에도 다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추세선 다 무너지고, 뭐 전부 다 무너졌다고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위로 튀어 올랐다. 순식간에, 찰나의 순간에, 탑승도 못 해보고. 자, 저는 그 상황이 또 올지도 모른다. 자, 테슬라가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주가가 후닥닥 빠질 줄 알았어요. 거의 400달러 초반에서 400달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미국에서 1월 달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25년 1월 대비해서 16.5%. 그러니까 미국이 전체 테슬라 자동차 인도량에 이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16.5%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떴어요. 자, 일반적으로 그 기사가 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 4%는 빠집니다. 유럽에서 뭐 몇백 대 적게 팔려가지고 80% 급감했다 그래도 2%씩 빠지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안 좋은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테슬라 주가가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스닥 지수 0.22% 빠졌는데 테슬라 주가가 살짝 플러스가 되면서 끝났어요. 자, 그리고 같은 날 리비안의 실적 발표 때 리비안이 20%, 3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자, 근데 그때 SUV, 그러니까 주니퍼의 인도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SUV를 리비안에 출시한다 그랬어요. 물론 군소 브랜드이긴 하지만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 경쟁 브랜드의 어떤 이제 신차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이 테슬라의 주력 모델을 미국에서 건드는 거였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쨌든 적든 크든 플러스로 끝났어요. 지수는 마이너스였는데. 자, 제가 이런 상황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세력들이, 기관들이 테슬라 주가를 한번 고꾸라뜨리게 만들고 올리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 4, 5%는 그냥 내리꽂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러질 않았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되게 견조하거든요. 이미 시장은 하방으로 심하게 내리꽂게 만들려고 하는 의향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난주 금요일은 매우 의미 있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지금이 최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설령 빠진다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주가 폭락이 테슬라가 최근 2년 동안 보여줬던 것과 같은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을 봤었을 때. 자,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온통 이제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수치들, 데이터들을 놓고 봤었을 때 오히려 상방도 좀 염두를 해두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고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지금 뭐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준비들에 대해서도 나름 신뢰를 가지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야, 이거 테슬라의 기술력이 이거 앞들어 하겠는데라고 하는 시장의 분위기들이 계속 무르익고 있고,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 낮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호재들도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실적도 그렇게 안 좋고 PR도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주가를 내리꽂아야 되는 것이 사실은 원래 과거에 테슬라를 바라보는 기관들이나 세력들이 만들어줬었던 패턴들인데, 지금 그것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것도 우리가 테슬라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다. 긍정적인 측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좀 매크로적인 부분들과 테슬라의 주가의 어떤 흐름들, 특히 최근에서 왔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함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 투자에 좋은 참고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